담낭과 담도는 사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이 담낭과 담도가 사람 신체 중에서는 변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 담낭으로 가는 담관이라든지 또는 담낭으로 가는 혈관, 이런 것들이 변이가 상당히 많아서 이것들을 구분이 잘못된다거나 또는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담즙 누출이라든지 협착, 출혈, 재수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병원 내과 전문의 송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담낭 수술을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물론 큰 이상이 없는 경우에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태에 따라서 매우 위험하고 복잡한 수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담낭 수술이 어려워지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직접 집도한 사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하는 담낭 절제술은 복강경 수술입니다. 배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보통 1개를 뚫는 경우도 있고 3개, 2개, 4개 이렇게까지 뚫어서 시작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수술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끝나면서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어떤 담낭 수술은 간단하지 않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시간이 2~3배 더 걸리기도 하고요. 복강경이 어려워서 개복 수술로 전환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는 급성 담낭염 상태일 때입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에 주변 조직들이 다 달라붙어서 생기는 유착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담낭하고 간, 그리고 위, 십이지장, 그 밑에 있는 대장까지 다 달라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 주변에 있는 장간막이라든지 대망 같은 경우가 달라붙어서 정상적으로 담낭이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하나씩 복경을 찾아놔야 하기 때문에 처음 시도부터 어려운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많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에는 담낭의 구조, 즉 담낭과 담도, 담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출혈 위험도 높고 담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서 수술 중에 합병증 가능성도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번 담낭염을 앓은 만성염증 상태일 때입니다. 담낭염 자체가 여러 번 왔기 때문에 그 담낭염으로 인해서 담낭벽이 두꺼워지면서 또한 유착도 자꾸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담낭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수술 시 담낭벽이 너무 두꺼워서 또는 간하고 그 경계가 불분명해져서 절제면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쓸개를 분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로는 간 안쪽으로 쓸개가 담낭이 파고들듯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수술이 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보통 급성 담낭염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증상이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수술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예상보다 까다로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복부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수술을 한 경우에 특히 위나 간이라든지 이런 경우 수술한 경우에는 복강 내 유착이라는 것이 심해집니다. 유착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들이 달라붙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데, 수술 후에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담낭과도 유착이 심해서 담낭의 구별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복강 내뿐 아니라 복벽과도 유착이 심해서 이제 복강경 수술할 때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길 자체가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복강경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길 자체를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담낭 주위 해부학 구조가 비정상일 경우입니다. 담낭과 담도는 사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이 담낭과 담도가 사람 신체 중에서는 변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 담낭으로 가는 담관이라든지 또는 담낭으로 가는 혈관, 이런 것들이 변이가 상당히 많아서 이것들을 구분이 잘못된다거나 또는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담즙 누출이라든지 협착, 출혈, 재수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술 전에 철저한 검사가 필요한데, 초음파 검사, CT 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염증 상태라든지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도 좀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예상은 가능한데요. 보통 급성 담낭염인 경우에는 이런 검사들 가지고서 예측하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증상도 심하지만은 검사 자체도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수술이 힘들겠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성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증상도 심하지 않고 검사 결과에서도 혈액 검사 수치라든지 또 영상 검사 자체라도 심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만 가지고 수술이 힘들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을 직접 들어갔을 경우에 예전에 염증을 반복적으로 계속 앓았다든지 이런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수술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은 담낭 수술도 마찬가지로 매번 똑같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대체로 수술 난이도가 아주 어렵다고는 하지 않지만 염증이 반복된다거나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담낭 수술 전에 내 상태가 어떤지 경험이 많은 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담낭 수술의 난이도가 어떤 경우에 어려워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낭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